이번 주차 2차 시에는 컴퓨팅 사고 단계 중 데이터 수집과 표현 단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표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보통 출판물을 통해 수집한 반면에 현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인 요즘에는 컴퓨터 시스템, 각종 센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생산 및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크기, 속도, 다양성 관점에서 과거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데이터 앞에 빅자가 붙었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물리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개념적 범위의 크기까지 포함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쉽게 저장 및 처리할 수 없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생성 및 이를 처리하는 속도도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앱과 센서를 통해 데이터가 쉽게 생성되어 데이터 생성 간격이 매우 짧아졌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할 정도로 처리 속도 또한 매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 형태가 주로 정해져 있었으나 요즘은 음성과 영상 데이터와 같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음식 재료를 분류해 그릇에 담아 놓듯이 데이터 또한 적절한 저장소로 분류 및 저장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음식을 만들기 편하도록 음식 재료를 다듬어 놓듯이 데이터 또한 이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해본 학생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웹 검색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찾고 자료의 형태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거나 표로 정리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나요?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는 스프레드시트인 엑셀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좀 더 배운 학생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재료를 적절한 그릇에 담듯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난 후 음식 재료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고 싶을 때 음식 재료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저 같으면 가까운 거리일 경우 직접 전달해주고 먼 거리일 경우 택배나 퀵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전자우편, 즉 이메일로 서로 파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일을 업로드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공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업로드하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인 요즘은 오픈 API를 통해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특성, 공개 대상, 데이터 이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전달 및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류 및 가공을 설명할 때 음식 재료를 음식 재료에 맞는 그릇에 담는다는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로 어울리는 저장소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울린다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밥그릇에 넣어 먹지 접시에 넣어 먹으면 뭔가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또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에 따라 데이터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구조화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 저장,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 왼쪽 그림과 같이 연필과 펜을 아무 구분 없이 연필꽂이에 꽂아 놓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파란 펜이 필요할 경우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리하여 구조화시켜 놓으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시켜 놓으면 이후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 처리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데이터 구조는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테이블 구조 등이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종류 중 단순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구조는 숫자, 문자 등 단일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등과 같이 숫자나 문자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단순 구조의 예입니다. 다음으로 선형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구조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한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 관계가 1대1인 구조입니다. 1대1 관계라는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 간 관계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화면 그림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총 6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듯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의 데이터 구조를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선형 구조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음식점의 메뉴판 목록을 보면 메뉴가 나열되어 있죠. 또 어떤 것이 나열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카드 놀이를 할 때도 카드 번호가 나열되어 있죠. 카드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맞습니다. 좀 더 빠르게 놀이를 하기 위해 번호 또는 그림 순으로 미리 정렬해 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렬 알고리즘과 연관됩니다. 다음은 비선형 구조입니다.
비선형 구조는 데이터 관계가 1대 다 또는 다대 다인 구조입니다. 1대 다 관계는 화면 왼쪽 그림에 있는 회사 조직도와 같이 한 데이터가 다른 여러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밑에는 전략기획, 관리, 개발이 있죠. 즉, 대표이사는 하위 다른 데이터와 1대 3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관리 밑에 격리부와 구매부가 있네요. 1대 2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다대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화면 오른쪽 그림을 보길 바랍니다. 대구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만약에 빨간 선인 1호선만 있었다면 이미 배운 선형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2호선과 3호선이 있고 갈아타는 역이 있다면 역과 역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반월당역은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역으로 중앙로역, 명덕역, 청라언덕역, 경대병원역과 이동 가능 관계가 있습니다. 즉, 1대 다 관계입니다. 명덕역은 어떤가요? 명덕역은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역으로 반월당역, 교대역, 남산역, 건들바위역과 이동관계가 있습니다. 즉, 1대 다 관계입니다. 여기서 반월당역과 명덕역만 볼 때는 1대 1 관계지만 반월당역이 관계하는 역 4개의 역과 명덕역이 관계하는 4개의 역을 볼 때 4대 4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다대 다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탁자죠. 강의실 안에 여러 개의 탁자가 5줄로 구성된 5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 열의 탁자 색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테이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테이블 구조는 여러 개의 선형 구조가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선형 구조는 테이블 구조에서 한 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 구조의 실제 예를 들면 게시판, 학급 시간표, 아파트 단지 구조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 게시판 그림을 보면 열이 총 6개가 있죠.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입니다. 한 열은 같은 형식입니다. 가령 번호열은 숫자로 모수 구성되어 있고 제목열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테이블 구조는 어떤 때 유용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게시판에서 번호만 알아도 그 번호에 해당하는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크기, 속도, 다양성 면에서 특징이 있고, 이 데이터를 분류 및 가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우편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전달 방법이 있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화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 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함께 보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주차 2차 시 영상 후에 퀴즈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퀴즈, 과제 등과 관련한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질의 시 이곳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문제 분해와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작고 쉬운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는 문제 해결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예제를 통해 분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